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시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평생 혼자 아들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분이죠. 아들이 결혼할 때도 자기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전세금 도와주고 혼수의 예단까지 다 맞춰주셨어요. 그냥 얘들이 힘들지 않게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처음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 임산부니까라는 말과 함께 이런저런 부탁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차 좀 빌려달라. 태교 여행비 좀 보태달라. 그러다가 결국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가 당연한 걸까요? 이 시어머니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걸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영순이 침대맡 탁자 위에 놓인 적금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아들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지? 영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통장을 펼쳤어요. 5년간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자기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려면 이런 돈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가 지연이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 돈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둘이 보려는 집 전세금이 2억인데 민수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건 1억 5천이 전부였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영순이 한숨을 푹 쉬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뒀어요. 이런 시간에 신혼 준비하느라 바쁜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순이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사장이 영순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집 계약 얘기로 오셨죠? 네, 그런데 계약자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신랑 신부 공동 명의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도 좋고요. 영순이 마음속으로 씁쓸했어요. 돈은 자기가 내는데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는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아들 앞날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순이 도장을 꾹꾹 찍었어요.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새 식구와 함께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에 영순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 때문에 사는 건데. 너 잘 되는 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야. 엄마도 좀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걱정 말어. 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너나 지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순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했던 일에 후회는 없더라고요. 결혼식 한 달 전 영순이 지연이 엄마를 만났어요. 예단이랑 예물 얘기를 하려고 약속한 거였어요. 신촌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지연이 어머니,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이 엄마가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는 못 도와드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영순이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자기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도 내색은 안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하죠. 우리 아이들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예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 엄마는 요즘은 실용적인 게 좋다고 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준비해 왔어요.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정도였어요. 영순이는 그래도 며느리한테 부족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귀걸이랑 팔찌까지 더 준비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대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영순이 쪽 하객이 더 많다 보니 결국 더 내게 되었어요. 혼수도 지연이 엄마가 요즘은 각자 준비하는 게 대세라고 하면서 대부분 영순이가 떠맡았어요. 결혼식 전날 저녁 영순이 민수 부부가 될 집에 가봤어요. 아직 짐은 안 옮겼지만 벌써 새댁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연이가 정성껏 청소해 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 덕분에 시작은 편하게 하게 되네요. 지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순이도 기뻤어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돈 든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뭘 그런 소리를 해. 가족인데. 그때 지연이 친구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영순이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새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가 전세 다 도와주셨어. 근데 요즘은 다 집 사주잖아. 조금 아쉽긴 해. 지수 시어머니는 아예 아파트 사줬다며? 영순이 가슴이 덜컹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하는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5천만 원이나 보탰는데도 아쉽다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지연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영순이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웃어줬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난 들어갈게. 내일 결혼식 날인데 신부가 못 자면 안 되지. 네, 어머니.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영순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최소연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수 사촌 누나인 소연이는 영순이와 유난히 가까웠어요. 고모, 지금 어디야? 아, 소연아. 민수 신접 보고 집에 가는 길이야. 내일 결혼식이구나. 그런데 고모 기분이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영순이는 방금 들은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결혼식 전날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감회가 새로우니까. 고모가 너무 많이 도와준 건 아니야? 고모도 혼자 살아야 하는데. 소연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사실 소연이도 영순이가 아낄 돈까지 털어서 민수 결혼 도와주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요. 괜찮다니까.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모, 나중에 서운한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 영순이 소연이 말이 왠지 예언 같게 느껴졌어요.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영순이 일찍 일어나서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오늘만은 아들 엄마로서 당당하고 싶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친정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지연이 엄마가 영순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사돈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해요. 기쁜 날인데. 그런데 지연이 친척들이 영순이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측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지연이한테서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식순이 진행되면서 영순이는 계속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게 자기 돈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구경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신랑 신부가 절을 할 때
영순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일들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피로연 자리에서 지연이가 영순이한테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연이 표정 어딘가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고마워하면서도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영순이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순이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민수가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영순이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다시 봤어요. 5천만 원이 줄어든 잔고를 보니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그때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영순이 문자를 보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 마음이면 된 거야.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지. 그래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끝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영순이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끝나는 기분일까요? 영순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순이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로 한숨도 못 잤거든요. 기쁘긴 한데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첫 손자라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데요. 그런데 지연이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지연이 표정이 묘하게 당당했어요. 마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암시 같은 거였죠. 영순이는 그냥 넘어갔지만 가슴 한편이 쓰릿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소리 내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임신하면 미역국부터 먹어야 한다고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냉장고를 뒤져서 좋은 미역 찾아내고 쇠고기도 넣고 정성껏 끓이는데 자꾸 지연이 말투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말투였어요. 예전엔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조심조심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미역국 끓이는 냄새를 맡으며 영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첫 손자잖아요. 뭐든 해줘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오전 9시에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지연이가 첫 검진 받는 날이라고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도 사고 봉투에 10만 원도 넣어뒀어요. 임신 축하금이라고 하면서요. 산부인과 대기실은 생각보다 붐볐어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다들 조심조심 앉아 있더라고요. 지연이도 배를 살짝 감싸며 앉았는데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임산부 티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지연이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떤 예쁜 여자가 온천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친구예요. 임신하자마자 시댁에서 일본 온천 보내줬대요. 태교 여행이라고 하면서요. 우리도 한번 가면 안 돼요? 농담인 듯 말했지만 지연이 눈빛이 진지했어요. 영순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런가? 요즘엔 그런 것도 하는구나. 네,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다 느낀대요. 지연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겨우 임신 몇 주인데 벌써부터 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까지 의식하면서 말이에요. 진료실에서 나온 지연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태아가 건강하다고 했거든요. 영순이도 기뻤어요. 정말 기뻤는데 지연이 말이 계속 걸렸어요.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임신 초기엔 특히 조심해야 한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지연이가 먹고 싶다는 과일들을 사고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도 샀어요. 계산할 때 지연이는 뒤에 서서 배를 쓰다듬기만 했어요. 당연히 영순이가 계산했죠. 어머니,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요. 지연이가 영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럴 때 보면 예전 며느리 같기도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를 들여보냈어요. 민수는 회사에 갔고 둘만 있으니까 지연이가 더 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집안일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토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쉬어야지. 내가 와서 해줄게. 영순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는데 지연이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네, 앞으로 좀 자주 와주세요. 입덧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뭔가 요구하는 느낌이었어요. 영순이는 말을 삼켰어요.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왜 기분이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영순이는 거의 매일 지연이 집에 갔어요. 허리가 아픈데도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 가득 채워놨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과일 먹고 있었죠. 어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졌는데 어머니 반찬만 잘 들어가요. 칭찬인지 부담 주기인지 애매한 말들이었어요. 영순이는 그냥 웃으며 더 열심히 했어요. 첫 손자니까요. 어느 날은 지연이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차가 고장 났어요.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해요? 영순이는 깜짝 놀라서 바로 달려갔어요. 지연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차 보닛을 열어봤지만 영순이가 뭘 알겠어요. 정비소에 연락해야겠다. 견인차 불러야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다녀요? 병원 가야 하는데 마트도 가야 하고. 지연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배를 감싸고 서 있는 모습이 가엾기도 했어요. 버스 타면 되잖아. 택시도 있고. 영순이가 말하자 지연이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나 임신했는데 버스 타고 다니라고요? 그 말투가 영순이를 당황하게 했어요.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차 있잖아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영순이는 머뭇거렸어요. 자기 차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칠순 기념으로 사주신 거였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새 차라서 조심히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주일만요. 차 고치는 동안만이요. 제발요, 어머니. 지연이가 영순이 팔을 잡으며 부탁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알았어. 그런데 조심히 타야 해. 네, 당연히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가 바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차 키를 받자마자 지연이가 한 말이 영순이를 더 당황하게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차는 좀 굴려줘야 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영순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중엔 다 우리 거라는 게 무슨 말인지요. 자기가 죽으면 민수가 물려받는다는 뜻인가요? 지연이는 새 차를 만지작거리며 신나했어요.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이것저것 만져보고 시트도 조정해보고요. 엄마,
이 차 정말 좋네요. 운전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반말 섞인 말투였어요. 예전엔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불렀는데 말이에요. 영순이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쉬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나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 왜?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임신했거든. 어머, 축하해. 첫 손자네. 고맙긴 한데. 지연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영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 뒷말하는 것 같아서 꺼림칙했거든요. 어떻게? 임신했다고 하면서 뭔가 당당해졌어. 예전엔 미안해하면서 부탁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식이야. 아, 그런 애들 있어. 임신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미자가 시원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둘째 며느리도 그랬어. 임신하자마자 나 임신했는데가 말버릇이 됐더라고. 뭐만 하면 나 임신했는데 이거 못해요. 나 임신했는데 저거 해주세요. 영순이는 속이 시원했어요.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 처음엔 다 해줬지. 임신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버릇돼버린 거야. 애 낳고도 계속 그러더라고. 미자 말을 듣고 영순이는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선을 그어야 할까? 아니면 임신한 동안만 참아야 할까요? 임신이면 다 해줘야 되는 거냐? 영순이가 중얼거렸어요. 해줘야지. 그런데 한계는 있어야지. 임신했다고 무조건 다 들어줄 순 없잖아. 미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영순이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며칠째 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차 고쳤다는 연락도 없고요. 어제는 지연이가 친구들과 카페에 간다면서 차를 가져갔어요. 영순이가 병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버스 타고 가세요. 저는 임신했는데 버스는 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순간 영순이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60이 넘었는데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고 임신한 며느리는 자기 새 차를 타고 카페 가겠다는 거잖아요. 영순이는 그날 밤 민수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들어와서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지연이 고생 많이 하죠?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겁고. 민수가 영순이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응, 그래도 괜찮아. 첫 손자인데 뭐. 영순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지연이 입덧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제는 친구들과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다면서 사진까지 보여줬거든요. 지연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영순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내일 산부인과 가야 하는데 차 써도 되죠? 물어보는 척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투였어요. 응. 영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다음에 한 말이 영순이를 더 당황하게 했어요. 참, 그리고 어머니. 제가 요즘 몸이 힘들어서 청소 못하겠어요. 내일 와서 해주실 수 있죠?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영순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영순이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요. 창밖을 보니까 자기 새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지연이가 타고 다니면서 벌써 기스도 몇 개 생겼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영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는 형광펜으로 이것저것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영순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아기용품이 정말 다양하네요. 지연이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영순을 옆자리로 불렀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영순이 지연 옆에 앉자마자 지연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아기 침대인데 높낮이 조절도 되고 벽에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지연이 손가락으로 가격을 가리켰어요. 80만 원이네요. 영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아기 침대가 80만 원이나 해? 요즘은 다 이 정도예요.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유모차인데. 지연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것도 괜찮죠? 120만 원이에요. 영순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유모차가 120만 원이라니 자기가 처음 결혼할 때 살림 차린 돈보다 비싸잖아요. 카시트도 봐야 하는데 이건 필수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이 또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거는 60만 원이고요. 민수가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드나 봐요.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침대, 유모차, 카시트만 해도 벌써 260만 원이네요. 이것 말고도 또 뭐가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지연이 다음 장을 넘기면서 계속했어요. 기저귀랑 분유값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기 옷도 금방금방 커지니까 계속 사야 하고요. 카탈로그 곳곳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지연이 미리 꼼꼼히 알아본 게 확실했어요. 영순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각 제품마다 체크 표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뭐부터 사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다 필요한 건데 한 번에 사기엔 부담스럽고요. 민수가 엄마 쪽을 슬쩍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준비는 해야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영순이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선뜻 나서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일단 꼭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사면 되지 않을까?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텐데요. 아기 태어나면 정신 없어질 거잖아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민수가 말을 머뭇거리더니 지연을 쳐다봤어요. 지연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걸 영순이 놓치지 않았죠. 뭔데? 전세대출 이자가 요즘 많이 올라서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됐어요. 영순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혹시 엄마가 이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용품도 사야 하고 이자도 올라서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영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긴 한데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얼마나 도와달라는 거야? 민수가 지연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요. 정말 당분간만이요. 영순이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요. 영순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지연이 갑자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어차피 이 집도 어머니 재산도 다 오빠 거 될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미리 좀 당겨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돈으로 보였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서 지연을 쳐다봤어요.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왜요? 사실이잖아요. 지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나중에 다 오빠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같은 거죠. 영순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연이 계속했어요. 게다가 저희가 아기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손자, 손녀 생기는 거니까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지연아, 잠깐만. 뭘 잠깐만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영순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그럼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 당연하죠. 영순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일어났죠.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순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언제부터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도 영수는 별말 없이 가방을 들었어요. 나는 집에 가볼게. 오늘 좀 피곤하네. 민수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저녁도 같이 드시고요. 아니야.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영순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요. 영순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집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와서도 영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다 오빠 거 될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순이 미자한테 전화했어요. 미자야, 나 좀 만날까?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답답해서. 미자가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영순이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자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났어요. 자, 먹어. 더운데 시원한 거 먹자. 미자가 영순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뭔 일인데? 얼굴이 왜 그래? 영순이 어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어요. 지연이 한 말까지 그대로 전했죠. 미자가 아이스크림을 하드면서 듣더니 혀를 찼어요. 야, 그 며느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건가? 미자가 영순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가족이면 당연한 게 어딨냐. 서로 챙겨주니까 가족이지. 한쪽만 퍼주면 그건 ATM이지. 영순이 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어차피 다 오빠 거라고? 그럼 너는 뭐야? 그냥 돈 주는 기계야? 너도 사람이고 너 인생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손자 생기면 좋긴 하잖아. 손자 좋지. 그런데 그걸 빌미로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너 봐라, 얼굴이 완전히 늙었잖아.
영순이 벤치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애들한테 뭘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미자가 영순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너무 잘 키운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가끔은 안 된다고도 해야 해. 그런데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랑 이용당하는 거랑은 달라. 지금 너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미자가 일어나서 쓰레기통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이야,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 조심해야 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거든. 영순이 미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건 너는 ATM이 아니라는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당연한 건 없어.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수도 참, 아내 말을 왜 못 말려? 남자들이 다 그래. 아내 눈치 보느라 정신없어. 그래서 엄마는 더 외로워지는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영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미자와 얘기를 나누니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미자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뭘? 우리가 몇 년 친군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어제는 지연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순이 문자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도 결국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추석 전날 아침 영순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오늘은 최소연 부부도 온다니까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까지 차례로 부치면서 영수는 중간중간 허리를 붙잡고 벽에 기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늦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입덧이 난다며 비린내에 얼굴을 찌푸리더니 거실로 돌아가 버렸죠.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준다고 했으면서 정작 냄새만 맡고 도망가는 며느리를 보니 허탈했거든요.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전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아팠지만 참았죠. 지연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 유모차 어때? 진짜 예쁘지 않아? 지연이 민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신나게 말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수입 유모차였죠. 민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좀 비싸지 않나? 다른 걸로. 임신했는데 좋은 거 써야지.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 지연의 말에 영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부엌에서도 들리는 목소리였거든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전을 부쳤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죠. 오후 3시쯤 최소연 부부가 도착했어요.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온 그들을 보니 영수는 반가웠어요. 최소연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이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이 이렇게 많아? 소연이가 와야 맛있게 먹지. 지연이는 입덧 때문에 잘 못 먹어서. 영순이 웃으며 말했지만 최소연은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지연은 인사도 대충 하고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영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동태전, 나물 반찬, 갈비탕까지 정말 풍성했어요. 모두 둘러앉았는데 지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지연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대충 대답만 했어요. 응, 잠깐만. 이거 주문해야 해서. 영수는 속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손님도 있는데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소연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 씨, 집이 정말 좋더라. 이모가 전세 보증금 많이 도와주셨다며?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지연이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그 정도면 효도해야지, 진짜. 최소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요즘 다들 그 정도는 도와주시지 않나요? 제 친구는 아예 집을 사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전세잖아요.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최소연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남편 재산 되는데 조금씩 나눠주시면 우리도 덜 힘든데. 엄마는 너무 아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순의 젓가락이 탁 하고 식탁에 부딪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순에게 집중됐죠. 지연아. 영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어요. 내가 너네한테 빌린 적 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당황해서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영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내가 언제 너네한테 손 벌린 적이 있나? 영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전세 보증금도 내가 내 돈으로 도와줬고 결혼 자금도 내가 마련해줬어. 그런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영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임신했다고 뭘 해도 되는 거야? 임신했다고 시어머니를 호구로 봐도 되는 거야? 영순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화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죠.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영순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이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그 말은 좀. 언니까지 왜 그러세요? 저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살기 어려운 거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근데 내 삶은, 내 노후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 영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나도 60 넘었어. 내 돈도 한계가 있고 나도 늙어가는데 왜 계속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해? 민수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 임신이 면죄부야?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순이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저 지금 너무 기분 나빠요. 방에서 쉴게요. 앉아. 영순의 목소리에 지연이 멈춤했어요.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영순이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너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1년 됐지?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엄마,
아니야, 정말 궁금해.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영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잘못하신 건 없지만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내 탓이야? 영순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는 내 부모가 아니야. 민수 엄마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다 해결해줘야 하는 거야? 최소연이 다시 중재하려고 했어요. 이모, 일단 차분하게. 소연아, 넌 말하지 마. 너는 몰라. 이런 며느리 안 만나봐서. 영순이 최소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영순이 다시 지연을 봤어요.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님께 효도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하는 게 효도야? 저는 효도하려고 노력해요. 노력? 뭘 노력해? 집안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게 효도야? 영순의 말에 지연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도 참았어. 근데 너는 뭐야?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고 조금만 안 들어주면 삐지고. 민수가 견디다 못해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임신했다고요.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임신부가 할 행동이야? 영순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거든요. 너희 둘 다 내 말 잘 들어. 나는 더 이상 안 참아.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영순이 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연아, 너 우리 가족이 되고 싶으면 제대로 해. 아니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할게.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흐느끼고 있었고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최소연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순이 앉으며 젓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밥 먹어. 식기 전에.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영순만 혼자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있을 리 없었죠.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그런 뜻이... 됐어. 더 말하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영순이 지연을 막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감정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최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분위기가... 그래, 소연아. 미안하다. 오늘 좋지 않은 모습 보여서. 영순이 최소연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부끄러웠거든요. 최소연 부부가 짐을 챙겨 나가는 동안 영수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지연을 달래려 했지만 지연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추석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었는데 결국 싸움으로 끝나버렸죠. 민수가 부엌으로 와서 영순 옆에 섰어요. 엄마, 제가 지연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말해서 될 일이면 벌써 됐겠지. 영순이 접시를 씻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죠. 지연이도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민수야, 너도 이제 30 넘었어. 언제까지 어리다는 핑계 댈 거야? 영순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신이 너무 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제대로 말한 걸까요? 옆방에서는 민수와 지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영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영순이는 며칠 동안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방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을 만들고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청소를 했어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했나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미자가 연락을 했어요. 영순아, 괜찮아? 명절 이후로 소식이 없네. 영순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미자는 바로 알아챘죠. 나와. 산책이나 하자. 동네 뒷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영순이는 그날 있었던 일을 미자한테 털어놨어요. 지연이가 한 말, 민수가 가만히 있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미자는 듣기만 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미자야, 나 정말 돈지갑이었나 봐. 영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자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영순아, 내가 돈지갑은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줬어. 당연하게 받는 버릇이 생긴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영순이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의무가 되어버렸고 받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영순이는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적금 통장, 예금 통장, 그동안 민순애한테 보낸 돈을 계산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결혼할 때 준 돈, 집 살 때 보태준 돈, 그리고 매달 주던 용돈까지. 영순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돈이면 내가 요양원도 갈 수 있겠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자기 노후는 생각 안 하고 아들 일만 생각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날 밤 영순이는 마음을 정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아들 부부한테 돈을 보태주지 말자고요.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생각해보고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안 해주기로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밥은 먹었어? 평소보다 목소리도 작고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민수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연이 그날은 좀 심했어. 나도 놀랐어. 근데 임신해서 예민하니까. 그냥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 지연이도 후회하고 있어. 영순이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아들이지만 이상하게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민수야, 내 생각은 어떤데? 뭐가요? 그날 지연이가 한 말 말이야. 내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지연이도 스트레스가. 그만해. 영순이가 손을 들어서 말을 끊었어요. 민수야, 예민해서 진심이 튀어나온 거야. 평소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나도 이제 알겠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지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끼어들었나 봐.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가 화내는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게.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영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돈 얘기도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노후 생각해야 할 나이야. 민수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영순이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만 가. 지연이한테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어요. 민순애한테서 연락이 없었지만 영순이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미자가 가끔 안부를 물어봤지만 괜찮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대답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영순이는 자기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자랑 산책도 더 자주 하고 평소에 못 가던 백화점 문화센터에도 등록해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연이가 애를 낳았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영순이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니까 기쁘긴 한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건강해? 네, 아들이에요. 3.2kg이고 건강해요. 민수가 신나서 말했어요. 영순이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병원에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영순이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신생아실 앞에서 멀찍이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갛고 예쁜 아기가 포근하게 쌓인 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네. 영순이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후 지연이 생각이 나니까 다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혹시 산모분 보호자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영순이는 얼른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주는 보고 싶은데 그 집에는 가기가 싫고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영순이는 잠깐 고민하다가 만나자고 했어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연이는 살이 빠져서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어요. 애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선을 넘었어요. 영순이는 커피를 적기만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 돈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지갑으로 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영순이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나도 내 입장 이해는 해. 갑자기 생긴 아이들이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었을 거야.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 돈 얘기는 확실히 선을 긋자. 영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 노후 지켜야 한다.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야 하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절대 손 안 벌릴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진짜 급한 일 있으면 얘기해. 근데 매달 용돈이나 그런 건 이제 그만하자. 영순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앞으로는 너희 살림에 끼어들지 않을게. 각자 선을 지키면서 살자. 지연이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는 가끔 보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그건 내 손주인데. 카페를 나오면서 영순이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는 정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게 됐어요. 옷가게 앞에서 겨울 외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검정색이고 깔끔하게 생긴 게 마음에 들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입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외투를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좀 비싸긴 했지만 영순이는 샀어요. 이제 나도 나한테 좀 쓰고 살자. 영순이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와서 새 외투를 옷장에 걸어놓고 영순이는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부터는 이 돈을 자기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려고요. 저녁에 미자한테 전화했어요. 미자야, 지연이랑 얘기했어. 이제 좀 정리됐어. 어떻게? 각자 선 지키고 살기로 했어.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은 찾았어. 미자가 다행이라고 했어요. 영순아, 그게 맞아. 가족이라도 선은 있는 거야. 내가 잘했어. 그날 밤 영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확실해졌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아기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잘 때도 귀엽고 울 때도 귀엽더라고요. 영순이는 사진을 보면서 웃었어요. 손주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당장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보고 싶긴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순이는 손주한테 줄 선물을 하나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아기 옷이랑 장난감을 보다가 예쁜 우주복 하나를 골랐어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실용적인 걸로요. 선물을 포장해 달라고 하면서 영순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할머니 역할은 하되 너무 깊이 끼어들지는 않기로요. 포장된 선물을 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영순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55이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못 해본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만들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요. 집에 도착해서 선물을 탁자에 놓고 영순이는 새로 산 외투를 다시 입어봤어요. 거울 속 모습이 전보다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영순이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내 자식, 내 가족이라서 참아온 것도 많고 그냥 넘어간 것도 많으셨죠. 근데요, 나를 완전히 지워가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결국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사연 속 시어머니처럼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이다. 그 선을 지키는 것도 내 삶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비슷한 일 겪어보신 적 있는지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또 한 번 톡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